황심소에 10년째 조현병 환자로 살아온 철군이라는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황심소에서 여러 차례 라이브 상담을 했던 바로 그 철군입니다. 10년간 정신병약 복용과 계속되는 폐쇄병동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철군은 자신이 더욱더 전파무기로 조종당하고 있다고 강하게 믿게 되었는데요. 철군은 전파무기로 자신을 조정하는 사람들의 상담을 원한다며 이번 황심소 라이브 상담에 나왔습니다. 셜록황은 정신병이라 이름 붙여지고 정신병 약으로 치료를 받아온 이 청년과 어떻게 상담을 이어가고 청년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주었는지 계속되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점점 더 조현병 환자가 되어 자신의 마음을 잃어가는 이 청년의 상황을 통해 정신과 치료라는 것이 과연 정신병을 치료하는 것인지 무엇이 치료인지 의문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도생 시대의 마음 해방, 통증 해방 방송 황심소. 고구마처럼 답답한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건네는 속 시원한 사이다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그러니까 2014년 1월 1일에 처음 입원했고요. 2017년 11월 달에 박사님 상담 받고, 네, 2018년 2월 달에 한 번 더 받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본인이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을 받으면 나아질 수 있고 본인이 충분히 대학도 들어가고 잘 지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본인이 그 두 번째 상담 받고 나서 더 이상 상담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근데 지금 집중이 안 되고, 황심소 라이브 상담을 보는 분들한테 지난 10년 동안 본인이 사실은 본격적으로 약을 먹기 시작한 건 2017년, 18년부터 본인이 다시 두 번째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이후로는 본인이 정신병 약, 특히 조현병 약을 쭉 먹고 있었던 거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얘기하고 싶다는데 괜찮을까요? 본인 지금 조정하는 다른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지금 목록에도 있는데, 그 이명세 씨, 안영석 씨, 왕언니, 이민희, 이명희, 이 순서로 상담해달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철군이 상담하는 거는 조금 있다 하고 철군이 대신해서 그분들 상담을 전해주겠다라고 지금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전파 조정으로 자기 상담 사연을 철군한테 알리는 걸까요? 아니면 철군이 그분한테 쪽지라도 받았나요? 저는 쪽지 받은 적 없고요. 네. 그 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자꾸 말씀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2014년 정신병동의 첫 입원,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셜록황과의 상담, 이후 두 번째로 정신병동에 입원, 그 후로 현재까지 매년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폐쇄병동 입퇴원을 반복하며 줄곧 조현병 약을 먹어온 철군. 셜록황을 만난 2017년만 해도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을 받으면 나아질 수 있고 잘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철군은 2023년 현재 자신의 마음을 거의 잃은 듯 합니다. 철군은 자신이 아닌 자신을 전파 조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겠다고만 합니다. 다른 분 얘기하고 싶다는데 괜찮을까요? 네, 그래요. 일단 본인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또 다른 본인을 전파 조정하는 사람이 본인한테
어떤 내하고 상담할 내용을 전하는지, 자, 지금부터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이것도 조정당하는지 잘 모르겠고, 제일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돈 버는 것 같아요. 돈벌이. 근데 네. 이 사람들이 근데 착한 짓으로 돈을 벌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웬만하면 착하게 기존의 것보다 착하게 해서 돈 많이 더 벌자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안 그러면 9월 1일 날 무슨 술 모임이 있나 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조폭인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걸릴까봐 조심스러운데, 그 9월 1일 날 자기네들 목숨 연명하면서 돈 버는 법도 마련하면서 그 조직에서 뭔가 눈치 안 보이게 있고 싶다, 막 이거 같거든요. 네. 이 말도 청산유수로 나오는데 조현병, 아니, 병이 아니에요. 이거 전파무기인데, 네. 뭘로 조정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들, 말이 누구죠? 이명세 하셨어요. 말씀하세요. 박사님, 저 이명세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저 사실 조직에 충성했으나, 지금까지 충성한 걸로는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가지고, 박사님께 나중에 의뢰 찾아갈게요. 근데 지금 당장 한테 말씀드려야 돼서 그런데, 뭘 얘기하면 좋을까요? 저 어디서부터 고쳐야 이 조직에서 그나마 살아남아가지고 딴 조직으로 넘어갈까 싶은데, 어떻게 해야 통해서 제가 득을 볼 수 있냐, 그거예요. 그렇군요. 자, 예. 거기서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는 누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는 방법은 되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조직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한다면 조직에서 빠져나기 원한다기보다는요, 그냥 목숨이라도 살고 싶거든요. 빠져나왔다가 목숨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죠. 그죠? 네네네. 그런 식으로 접근해주세요. 그런데 그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부지할 길을 찾아야지 철분을 통해서 내가 목숨을 부지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철군도 목숨 부지하려고 여태까지 버텨왔다 생각하거든요. 박사님 통해서. 아, 그렇게 맞군요. 네. 오늘은 그러면 철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철군을 통해 가지고 내한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찾고자 지금 이 상담 시간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다들 그러세요. 다들 그래요. 다들 그렇죠, 그죠? 네. 자, 오늘 철군은 혼자만 온 게 아니라 이전에 철군을 전파 조정하던 친구들이 683명인가 4명으로 내가 아는데 요즘 철군을 네. 전파 조정하는 친구들이 몇 명쯤 돼요? 5명이에요, 일단. 일단 5명. 5명으로 줄었어요. 원래는 많을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철군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줄 텐데요. 지금 본인이 오늘 상담하러 오면서 본인한테 5명이 또 상담을 같이 찌끼다시로 붙어가지고 상담을 받겠다고 하는 이 친구들 지금 본인 대신에 상담하겠다고 막 본인을 괴롭히는 것 같은데 잠깐 그 친구들 이야기는 들어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친구들한테 응답을 해주는데 5명한테 5분만 해도 25분이고 10분이면 50분을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상담하고 싶은 내용은 이야기를 못 하게 되잖아요. 저는 일단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 그래요? 철구는 시작부터 자신의 전파 조종자들 이야기만 전하려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잘 모르겠다, 나는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신은 할 말 많은 5명의 전파 조종자들에게 몸을 빌려준 껍데기처럼 말입니다. 아, 그래요? 왜 본인은 더 이상 상담으로서 뭐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그것보다 욕망을 잘 모르겠어요, 제 욕망을. 아, 좋은 지적이에요. 본인은
내가 상담을 통해서 또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충족하고 싶은 욕망이라는 게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상담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욕망이 가지치기라고도 있었나 봐요. 맞아요. 욕망이 가지치기라서 저를 많이 가지치기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요새 무슨 욕심으로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전에 하던 거 그냥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맞아요. 예전에 박사님께서 섬세하고 꼼꼼하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이제 본인은 거의 모든 거에서 무덤덤하고 또 본인 스스로 섬세하고 꼼꼼한 것도 거의 없어졌어요. 그게 본인이 먹은 약에 의해서 본인이 감각적인 부분이나 감각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뎌져 가지고 본인의 일반적인 사고와 행동, 정서 표현은 그냥 좀비와 유사한 상태로 극단적인 무딘 상태로 지내는 게 본인이 그동안 열심히 먹은 약의 효과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철구는 욕망의 가지치기를 해서 더 이상 욕망을 느낄 수 없다고 자신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섬세하고 꼼꼼한 자신의 특성도 무뎌져 사라지게 되었고요. 셜록 황은 이 모든 것이 감각과 정서를 무디게 하는 약의 효과라고 말해줍니다. 정신병 약의 효과라는 것은 바로 감각과 정서를 무디게 하는 것이었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져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감각과 정서를 무디게 하여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약을 치료제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요. 우리가 몸의 통증을 느낄 때 통증을 무디게 하여 못 느끼게 만드는 약을 흔히 진통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통제는 치료제인가요? 아픔의 원인을 무시한 채로 무작정 진통제로 버티다 보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여러분은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충치가 심해져 어느 날 갑자기 이가 아픈데 썩은 치아를 손보지 않고 진통제로만 버티다 보면 결국 손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이를 뽑게 됩니다. 썩은 이만 뽑으면 다행인데 옆에 있는 치아들에도 충치가 번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진통제라는 것은 짧은 순간 임시 방편으로 고통을 덜어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증상이 더욱 심해지고 병이 깊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신병으로 진단받아 정신병 약을 먹는 것은 마음의 아픔에 진통제, 마취제를 처방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몸에 작용하는 진통제, 마취제를 처방함으로써 마음의 아픔조차도 느낄 수 없도록이요. 그렇다면 정신병 약을 오래 복용했을 때 정신병 환자라 불리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을 오래 먹으면 먹을수록 말입니다. 2017년부터 7년째 본격적으로 강한 정신병 약을 복용해온 철군의 상황은 마음의 아픔에 진통제와 마취제를 복용하며 버텨온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재현 씨가 근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지금 저 조종한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모르다 아마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을 떠오른 게 이명희 씨였는데, 이명희 씨는 관심 가기 싫다 해가지고 안현석 씨한테 넘겼는데, 안현석 씨가 저 조정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안현석 씨보다 더 심하게 조정한 것이 18명의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에서 이명세 씨가 저를 조정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 어떤 얘기 해드리죠? 사실 자꾸 준찬이한테 포커스 맞추지 말래요, 자꾸. 그래서 박사님 진짜 이분들 차근차근 해서 이분들 다 도와주고 저 하면 안 될까 그 생각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분들 초점을 맞춰주면 좋겠다. 제가 메일로 그렇게 보내드렸을 텐데, 그거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지금 철군한테 전파 조정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나요? 거의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거의 동시에 와와와와와 하는 소리를 지금 본인한테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냥 하고 싶은 데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동화되었다? 진짜 거의 100% 동화되었다. 저희는 96.25라고 하거든요. 왜 96.25냐면 25 곱하기 4, 24 곱하기 4인데, 5명을 하려고 협동조합, 어쨌든 이거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96.25면 거의 만장일치로 봐요, 저희는. 근데 이제 96.25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전파 조정하시는 분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발, 포커스 맞춰 좋은데, 제발, 우리들 상담해달라고 자꾸 그러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자, 전파 조정하시는 분들 어떤 분이 그러면 가장 먼저 상담을 받고 싶으세요? 오늘 하루 이명세 씨여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이명세 씨. 이명세 씨. 네네, 저 이명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명세 씨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 조폭인데요. 아, 조폭이세요. 근데 철군을 전파 조정하는 분들 중에는 조폭이 많은데 혹시 이명세 씨는 어떻게 그 조폭 분들이 철군을 전파 조정을 하시기 시작했는지 혹시 아세요? 원래는 이재현이었을 텐데, 이재현이 안영석이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면 두목 이름이 안영석이어서 안영석 쫓아가는 거예요. 안영석, 맞아요. 안영석 내 이름 들어봤어요. 아, 안영석 씨가 두목이었어요? 두목 이름인데 다들 공유해요. 이름을 공유해요. 이름을 공유해요. 아, 두목 대신 처치할 수도 있는 상황들을 많이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계무사 하듯이 가짜 두목으로 누구나 두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도 두목이 아니다. 그럼 그 조직은 개판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조직 개판 맞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개판이. 그러게, 네. 그러게. 네. 네. 자, 그래서요. 이명세 씨, 뭐가 궁금하세요? 뭐가 궁금하냐고요? 저 어떻게 살지가 궁금한데, 이명세 제가 어떻게 살지 궁금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철구는 자신을 전파 조종하는 이명세라는 인물을 빌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살아가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묻게 되는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에 셜록왕은 어떻게 상담을 이끌어갈까요? 정신병으로 진단받고 약을 복용 중이며 전파 조종을 받고 있다는 소위 의사들이 말하는 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철군에게는 특별한 상담 기술이라도 필요한 걸까요? 궁금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이명세 인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아, 그거에 대한 답은 간단해요.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냐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는. 사실 제가 때는 거짓말로 부유함, 성공, 신앙, 경제적 안정 막 이런 거 했을 텐데 5가지 가치관으로. 네. 그럼 이 5가지의 가치를 잘 대한민국에서 실현한 사람들은 서울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부유함, 성공, 경제적 안정, 신앙 이걸 주장하잖아요. 그 강남에서도 뭐 소망교회나 광림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이런 가치를 실현한 원단이니까 이 이명세 씨 살 것이 일단 정해졌네요. 아, 그건 거짓말이고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었고, 아,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면 본인의 실제 가치를 다시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랑, 사랑, 연민, 연민, 정의, 정의, 진실함, 진실함. 가치 있음. 아, 이제 결과가 나오나요? 이런 것도? 진짜 재밌는데, 제가 이거 생각 안 하고, 다들 안 말했어요. 제가 이것만큼 말 안 했어요. 그래서 박사님께 드리려고, 이메일 드리려고. 고마워요. 이런 가치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지금 네. 조폭들 사이에 알렸던 게 계속 있어요.
저 오늘 월찬했거든요, 조폭에서도. 지금 이 5명 다 월찬했어요. 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마다는 박사님께 상담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절대로 해주긴 힘든데 6개월에 한 번씩은 해줄 수는 있는데 네네네. 그래주시면 저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정말 저 지금 매달리는 건데 그래주시면 네.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리 조직을 총성해도 좋고 아니 개인적 영달이도 좋으니까 어떻게든 아. 박사님께 상담받고 싶어가지고 저도 그 생각이에요. 각자 자기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철군한테 좀 잘해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렇죠. 철군을 전파 조정을 괴롭히지 말고요. 아니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맞춰줄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 5명의 이 조폭 멤버들을 위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무료 상담은 내가 해드릴게요. 네, 좋아요. 자, 그럼 또 다른 분, 뭐 또 상담하실 분 이야기하세요. 잠깐만요. 이면서 됐어요? 이면서 이제 그건 아니다. 나 조금 있는데 집을 얻고 싶습니다. 저 이면서인데 집을 얻고 싶습니다. 집이요, 집. 집! 하우스. 그 말은 강남에서 살고 싶은데 강남에서 집을 얻고 싶다 이 말이네요. 근데 이런 너무 불가능하지 않나요? 불가능한 현실 아닌가요, 이러면? 왜요? 강남에 집이 얼마나 많은데 강남에 집을 얻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 잘 모르겠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라면? 박사님이랑 저랑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거는 질문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첫째 강남에 집을 얻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철군처럼 또는 이명세처럼 강남에서 집을 얻어야 될 이유도 조금도 없는데 당신이 내처럼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질문 자체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는 얼마나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욕망을 가지는가. 그 욕망에 의해서 가능성이 생기지. 욕망이 없는데 당신이 내 처지라면 어쩌겠습니까? 이거는 그 사람한테 아무런 열정이나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저는 어떤 욕망으로 사는 게 나을까요? 아까 5가지 가치관 얘기 들었는데 어떤 가치관을 살아야 착하게 돈 적당히 벌 수 있을까요? 자, 그럴 때 본인의 가장 욕망은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으로? 철구는 착하고 뭐하게 살고 싶다고요? 적당히 돈 벌면서요. 적당히 돌면서 아무리 많아도 4,500이요. 4,500 벌 수는 없지만 4,500까지는 하고 싶대요. 월 4,500. 왜냐면 월 4, 500. 아니 그것보다 한 달에 더 많이 벌 수 없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왜 그렇게 말했냐면 다큐를 봤는데 다큐에서 4, 500까지만 행복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행복도가 안 올라간대요. 돈 많이 벌어도 다른 가치관이 작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그게 맞나 싶어가지고 따라한 거긴 하거든요. 아, 그거는 철군이 지금 쓸데없는 다큐를 받고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철군은 스스로가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하고 참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요새 저를 알고 싶은 욕망이 없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철군인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거는 철군은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극단적으로 달라요. 왜 그럴까요? 약을 계속 먹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에서 10년 동안 정신병 약을 먹고 폐쇄병동에서 3년 이상 보낸 사람은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아주 극단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약을 먹어도 이거 저희들이 조정 안 하면은 그냥 조용히 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건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철군인데 제가 그동안 겪은 일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나를 모른다고요?
본인이 그동안 겪은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조차도 스스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이냐는 그 다음 이슈가 되거든요. 얘도 많이 파먹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아, 내가 타먹어요. 내가 파먹힌 느낌이에요, 진짜. 그 정도예요. 타먹힌 느낌이다. 누구에 의해서 타먹힌 것 같아요? 뭐 여러 분 계셨죠. 특히 이재현 씨, 지금 안 계신 이재현 씨가 다크웹을 썼대요. 다크웹 뭔지 아세요? 알죠? 그래서 그걸로 막 불법적인 일로 저를 어떻게 뭐 속된 말로 족친다 이러려 했나 봐요. 근데 본인이 잘못된 거지. 본인이 딴 데로 간 거서 아마 죽었을 것이다. 이거 추정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철군이 다크랩이라는 이 단어를 쓰든지 조폭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기가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눈치채실 겁니다. 그리고 철군은 상당히 평범한 젊은이였고 그냥 본인이 착하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그러면서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일을 잘 수행하면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고등학교 다닐 때 동안 변변하게 공부도 잘하던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생이 된다는 것에 대한 뚜렷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지도 못했고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뭐하고 지낼까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야 할까 특히 가족들이 너 나가서 돈 벌어와 라고 하는 그런 압력들을 받을 때 스스로 자기는 아무 쓸모가 없거나 또 자기가 돈을 벌어야지 뭔가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자책하고 자학하는 마음으로 철군은 힘들게 살았어요. 그럴 때 철군한테 돈 벌어오라 그러든지 돈도 못 번다든지 이런 구박을 하고 철군을 힘들었던 사람이 엄마, 아빠, 누나, 둘 이런 가족들 구성원들이 있는데 지금 그 가족 구성원들의 각각의 모습들이나 그 가족 구성원들이 철군에게 했던 이야기들은 지금 철군을 전파 조정하는 뭐 이명세라든지 안영석이라든지 이런 김지연이라든지 이런 각각의 사람들의 이름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군은 그 이후에 자기가 겪는 여러 가지 경험 또 그거를 정신과 의사들이 망상이라고 이야기하던 환청이라고 이야기하던 또 실제로 철군은 누구나 봐도 조현병 증상이고 미친 증상으로 보이고 집 밖을 뛰쳐나가고 또 옷을 벗고 한강을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폐쇄병동에서 몇 개월씩 지내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묻든지 간에 병식이 있는 모범적인 환자인 것처럼 잘 해서 또 몇 달 만에 다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착하니까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그냥 먹으라는 약을 먹으면 언젠가 내 병이 나아지겠지 라는 마음으로 지내다 보니까 점점 자기가 전파 조정으로 자기한테 돈을 벌어오라 그러든지 자신을 지배하는 인간들이 많다. 그러면서도 신기하게도 저한테 와가지고 계속 상담을 받으면 제가 나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끊임없이 상담을 원하는 이 상태에서 철군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욕망하는지가 거의 사라진 철군이 전파 조종자의 말을 빌어 표현한 돈을 벌고 싶다, 집을 사고 싶다, 착하게 돈 벌고 싶다와 같은 말들은 가족 구성원들이 과거 철군에게 요구했던 것과 같은 것이었네요. 그리고 철군은 자신에게 압박을 주고 힘들게 했던 가족들을 전파 조정자의 이름으로 마음속에 새겨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는 극단적인 자학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셜록 황의 설명을 들으니 철군의 조현병 증상, 망상이라는 증상이 이해가 됩니다. 전파 조종자의 말은 철군의 편에서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헛소리, 횡설수설, 아무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조현병이라고 진단받은 사람들의 망상의 증상은 매우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누군가에게, 그것도 대부분 어떤 단체나 집단에게 전파 조종을 당하고 있다,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 감시를 받고 있다와 같은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군이 마음속에 전파 조종자들을 만들어 스스로를 괴롭히듯이 다른 조현병 환자라 불리는 사람들 또한 감시자, 스토커 등을 마음속에 만들어 자학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누군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망상 속 단서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방금 셜록황이 보여줬던 것처럼 철군이 주관적으로 현실로 지각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대화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철군은 실제로 전파 조종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그것은 철군만의 현실이니까요. 셜록황만이 철군의 현실을 인정하고 철군의 현실 속에서 대화해주는 유일한 사람이기에 철군과 전파 조종자들은 셜록황의 상담을 간절히 원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심리상담사, 심리치유사가 되기를 꿈꾸지만 상담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체계적인 수련은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을지 막막하신 분들, 심리학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상담 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실질적인 심리 상담에는 자신이 없어서 구체적인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학습하고 싶으신 분들, 심리학 전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심리 상담과 심리 치유에 관심이 많고 나도 모르는 내 마음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 내가 삶에서 겪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보고 싶거나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심리 상담, 코칭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 한 사람이 방황하는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끔 돕는 마음 치유사로서 성장, 발전하고 싶으시다면, 마음을 읽는 법을 배우며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심리상담 사례 세미나를 신청하세요. 철군, 지금 내가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게 무슨 말인지 자기한테 들어와요? 솔직히 잘 안 들어요. 머리 잘 안 들어요. 솔직히 머리 잘 안 들어요. 머리 잘 안 들어오죠? 네. 맞는 내용 같은데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이면수 씨가 또 할 말이 있대요. 좋아요. 그럼 오늘은 이명세 씨에 대해서 초점을 하는데, 이명세 씨가 아까 뭘 원한다고 그랬죠? 일단은 조직에 있는 건 사실이니까 조직에 충성해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 알려줬는지, 아니면 조직에서 안전하게 탈피하는 법 알려줬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인데, 저 WPI 검사 보셨나요, 제 거? 네, 봤어요. 아, 네. 그걸로 접근해 주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철군의 지금 이 프로파일인지 이명세 씨 프로파일인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가 이명세 저고요. 두 번째, 첫 번째가 이명세 씨예요. 그 로맨 매뉴얼로 놓은 거. 로맨 매뉴얼 아닌데? 그 리얼 아니었나요, 리얼? 리얼도 있고 로맨도 있는데 트러스트와 매뉴얼이 높은 거로서 원래는 로맨이 리얼로 변신한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로맨 매뉴얼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일단 설명 들어볼게요. 본인이 원래 로맨 트러스트에 상당히 예민하고 섬세하지만 또 때때로는 고집스러운 그리고 답답한 그런 성향을 가졌는데 나름대로 조직에서 프로파일 2개 쿠폰으로 보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이면서라고 두 번째 안영석이라고 돼 있었을 텐데 안영석을 메모에다가 안영석이 신윤철입니다라고 보냈을 거예요. 그거 보셨나요? 두 사람 다
기본적으로 로맨 매뉴얼로 나와요. 아, 진짜? 아, 그래요? WPI 프로파일을 볼 필요도 없이 지금 이 이명세 씨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명세 씨는 스스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 조직에 충성을 바쳐가지고 내가 여기서 잘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조직에서 빠져나가가지고 내가 생존 목숨을 유지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일단 그래요. 이 질문 자체가 가장 리얼한 사람이 조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할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마음을 그대로 잘 나타내는 거거든요. 아니, 그건 감사합니다. 그건 맞네요.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살아남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다. 그래서 두목이 시키는 거든 아니면 내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난 다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뉴스에 나오는 우리나라 뭐 교육부 장관이나 우리나라 건설부 장관 그 사람들이 가진 마음이 아주 전형적으로 이런 마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아까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뭐, 교육부 장관, 건설부 장관? 그렇죠. 교육부 장관이나 건설부 장관이 보이는 모습을 잘 관찰해가지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교육적으로 얘기하면요. 저희 집단에서는 그래요. 여자애들한테는 영어를 가르치게 해요. 그리고 남자애들한테는 호프집이나 양봉, 이거는 근데 케바케인데, 호프집, 양봉, 아니면 영어, IT, 이런 쪽이거든요. 이런 쪽으로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교육도, 이명세 씨, 네. 지금 그 조직 안에서 뭐 이렇게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뭐 이것저것 가르치는데 뭐를 가르쳐도 상관이 없어요. 아, 예. 왜냐하면 그 뭘 배운다고 하더라도 별로 달라지지도 않고 돈 버는 데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근데 진짜 알고 싶어요. 정답을 알고 싶어요. 저만의 정답을 알고 싶거든요. 그랬을 때 이명세 씨예요. 네. 그럴 때 본인만의 정답을 알고 싶으면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가, 본인이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가에 달려있죠. 일단 저는 사실 제 뿌리를 차고 싶었는데 박사님 그렇게 말씀 할 말은 없지만 다른 얘기를 한다면은 아니,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좋은 배우자가 착하게 살고 싶단 말은 조금 드는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착하게 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훌륭한 질문이에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명세 씨. 본인이 26세 젊은이로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훌륭하게 착하게 살고 싶다. 네. 혹시 본인 주위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훌륭하게 착하게 사는 그런 사람 본 적 있나요? 야, 딱 한 번 두목님이요, 두목님. 두목님, 안영숙 씨. 네. 안영숙 씨가 26세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착한 사람으로 부유하게 살게 된 거예요. 아니요, 저 아직 짝이 없습니다. 아직 짝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왜 안영숙 씨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안녕하세요 였다고요? 언제요? 언제 기억 안 나죠, 그죠? 그렇죠. 자, 본인이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꾸리고 싶다 이거요. 그렇죠, 좋아요. 자, 좋은 여자는 그럼 어떤 사람을 좋은 여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보통 현모양처 얘기하거든요. 그냥 집안 가정 잘 충실히 해주는 아내분 이렇게 정의하는데 더 있을까요? 현모양처? 제가 눈이 현모양처. 현모양처는 좋은 여자라. 자, 현모라는 건 현명한 어머니, 양처, 좋은 아내. 이게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유교 문화 질서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인상이죠, 그죠? 네, 그렇죠. 그럼 조선시대의 현모양처의 대표적인 인물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신사임당이요? 신사임당, 오, 훌륭해요. 신사임당을 현모양처의 대표적인 인물로 생각하는데, 신사임당의 뭐 현모라는 측면에서는 현명한 어머니, 신사임당은 누구의 어머니인가요? 율곡이. 율곡이의 엄마예요. 그 말은 뭐냐면 현명한 어머니가 되려면 율곡이와 같은 대학자를 키워야 되고 한다는 그야만 현모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와, 그건 아닌데. 그 정도까지 안 바래. 그냥 제 자식이 착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착하게. 아, 얘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착하게 사이좋게 재밌게 지내면 좋겠다, 이 생각이. 그러면 자식이 착한 거는 우리 모두 다 아는 철군. 철군 얼마나 착해요. 지금 착하죠. 착한데 저랑 상관없는 애예요, 사실. 그리고 니하고는 상관없지만은 어쨌든 철군은 착한데 본인은 철군 같은 아들 가지고 싶어요? 철군 아들 괜찮아요. 철군 같은 아들 괜찮아요. 그러면 철군 어머니 같은 분이 현모에 해당하겠네요. 그러신 것 같아요. 어머니 좋아하거든요. 어머니 존경하다 생각해요, 얘가. 그럼 철군 어머니 같은 분을 찾아서 결혼하면 되니까 이제 현모는 찾았고, 그 다음에 양처, 좋은 아내. 솔직히, 현모가 더 끌리고 양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분명하네. 철군 어머니 같은 분을 찾기만 하면 되네. 아, 그래요? 아, 이거 생각보다 간단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이명세 씨 배우자 좋은 아내를 찾는 구체적인 사례를 내가 알려줬으니까 오늘 상담은 좀 소득이 있었네요. 짝이 있었고요. 짝은 있어 이제 어떤 집에서 어떤 먹거리로 살 것인가 그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떤 집에서 어디에 살 거냐는 강남에 살고 싶다는 걸 아까 하긴 했고, 강남 아니어도 돼요. 진짜 강남 아니어도 평범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욕망에 충실해야지. 본인이 아까 남들한테 이야기하는 부유하고 성공하고 경제적 그거 안정.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 그러면 본인이 강남에 살고 싶다는 거는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네요. 물론 살면 좋을 텐데 그게 못 되니까 거짓말로 한 거예요. 그냥 농담이에요. 농담이라고 할게요. 다른 5가지 얘기하지 않았나요? 진실함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가치는 사랑, 연민, 정의, 진실함, 가치 있음을 추구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면 본인이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갑자기 스님이 떠올랐는데 맞나요? 그렇죠. 선임이나 수동 같은 데 가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막상 선임은 항상 뭐 술집에서 선임도 술 마시고 또 절에서 도박하고 또 서로 절 차지하려고 열심히 폭력을 휘둘리고 우리 뉴스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 근데 그거를 좀 좋게 승화시켜서 어떻게 일자리 찾고 집을 찾고 이 자리를 찾으면 뭐 할 거예요? 어느 선임처럼 결혼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본인이 출가했다고 하고 뭐 잠시 멈추면 행복해진다고 뭐 모든 걸 다 소유하는 그런 선임이 선임인가요? 아, 저 스님 되기 싫고요. 그냥 일반인처럼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일반인으로 잘 사는 가치를 찾아야지 갑자기 뭐 사랑, 연민, 정의, 진실함 하면서 선임을 언급하면 이건 또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거 제가 언급한 게 아니라 이민희가 언급해가지고 속으로 이민희가 언급 제가 혹시 얘한테 그렇죠. 뒤에 이제 이명세. 네, 이명세 씨. 네. 오늘은 철군의 부탁에 의해서 내가 이명세 씨랑 상담을 하는데 이명세 씨 상담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욕망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끊임없이 그 욕망은 사실 나의 진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내가 대신 이야기하는 거다. 내가 그냥 농담을 해봤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이런 또 자기의 모습을 이명세 씨가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농담한 건 한 번이었던 것 같은데요. 농담한 거는. 그게 농담이든 진실. 제가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거짓말인데요 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나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항상 거짓말 속에 또 진실이 담겨 있다라는 걸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내담자하고 내가 상담을 할 때는 그 내담자의 마음이 어떻게 각기 다른 언어 표현으로 나타나는가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저 박사님께 그렇게 안 말할게요. 박사님께는 진짜 거짓말 안 할게요.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하려고 하는데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이명세 씨, 오늘 이제 긴 시간 동안 상담을 이제 시간이 거의 끝났어요. 뭐라고요? 상담 시간이 거의 끝났다고요. 근데 저 일자리랑 집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9월 1일 그 내용도 있었는데 지금 할 게 많은데 그래서 다 빼고 이명세 저만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본인 일자리는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본인이 자기한테 주어지는 거를 닥치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다음 6개월 후에 상담 받을 때까지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걸 하기만 하면 돼요. 집은 좀 많으니까 집 문제는 집 문제는 아까 강남에 살아라 그랬더니 본인은 강남에 꼭 살 필요 없이 다른 데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본인은 강남을 제외하고 어디에서 살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본인이 살 수 있는데 살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본인이 아무 데서나 딱 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일을 잡아가지고 6개월 동안 하세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철군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상담에 오도록 해요. 마지막 9월 1일이 제가 제일 중요한 날이거든요. 우리 대상에서는 9월 1일이 좀 중요한 날인데 그때 어떻게 9월 1일이 중요해요? 두목이 행사를 해요. 두목이 행사인데 술 마시고 잔치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철군, 이명세 씨, 네, 본인 술 마시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싫어하면 가지 말 것이고 좋아하면 가면 돼요. 근데 두목한테 눈치 안 보이면 걔 왜 안 나와? 우선 눈치를 보든 뭐를 하든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서 시간이 없고 에너지가 부족한데 싫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남의 눈치 때문에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만큼 불행한 삶이 없어요. 알겠죠? 항상 자기가 어디에 갈 것인가, 어디 모임에 참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할 때는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세요. 내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무서워가지고 조직이 무서워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조직이 무서워하는 건 이해하는데 그 조직이 술 마시는데 안 왔다고 본인을 죽이거나 본인을 조직에서 쫓아내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조직이 본인을 죽이거나 쫓아내면 더 좋은 일이죠. 본인은 그 조직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잖아요. 조금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 상담할 때까지 조직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실 것인가? 내가 조직에서 연명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조직에서 빠져나올 것인가? 이것도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다음 상담에서 보도록 합시다. 일단 오늘까지 일단 감사했습니다. 저 얘기만 해주셔도 좋은데 저기 또 있나요? 다음에는 솔직히 다른 해야 될 생각도 있어가지고 괜찮네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철군과의 상담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 철군과의 상담, 또 철군을 조정한다고 하는 이명세 씨인데, 이 사람은 철군의 또 다른 마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철군은 자기가 이명세 씨에서 전파 조정을 당했다라고 믿고 있는데, 이런 참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인간의 각기 다른 마음이 한 사람에게서 표현되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을 지금 여러분들은 생생하게 경험했고 또 철군이 이명세 씨로 변했는데 그 변한 사람하고 저가 마치 또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상담을 하는 이
놀라운 현상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관찰을 하신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마음이 없는 사람이고 마음이 깨진 사람이고 이야기를 할까요? 정신과 의사들이 조현병 환자를 약으로서 지금 치료한다고 하면서 약으로 사람의 마음을 더 죽여가고 있고 그 약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라는 걸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과 같은 상담은 해가지고 철군이 나아질 거라고는 기대는 못하지만 적어도 철군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점점 잃어가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최소한의 인간적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나 자신의 감각이라는 것도 그 약물에 의해서 망가뜨려지고 자기의 삶은 자기를 조정하는 인간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다고 믿게 되는가. 그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이 라이브 상담을 요청을 했길래 1년에 한 번씩은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조정하는 사람 힘을 빌어가지고 6개월에 한 번이면 안 될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철구는 이명세 씨를 빌어 이야기 나눈 오늘의 상담이 끝나버리는 것이 무척 아쉬운 듯합니다. 철군에게 정신병 환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황심소 라이브 상담 시간뿐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철구는 돌아가면 다시 정신병 환자로 시키는 대로 매일 약을 착실히 먹고 발작을 하면 폐쇄병동에 수개월 격리되겠죠. 그리고 의사에게 병식이 있는 모범 환자로 보이면서 전파 조종은 받지 않는다는 거짓말로 퇴원하기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2017년부터 정신병 약을 계속 복용해 오면서 점차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철군. 이대로 계속 약을 먹으며 산다면 언젠가 철군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진짜 정신병자, 광인이 되는 것이죠. 마음의 아픔이 치료되지 않은 채 진통제와 마취제와 다를 바 없는 정신병 약에 의해 감각과 정서는 마비되고 나는 없어지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만 남은 혼란스러운 상태에 이를 것이 예견되기에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아픈 마음에 대한 치료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정신병 환자임을 스스로 아는 병식을 가지고 정신병 약을 끊지 말고 꾸준히 계속 먹게 하는 것일까요? 마음의 아픔을 표현하는 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고 읽어주는 것일까요? 그리고 정신병 약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과 마음에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오늘 철군의 상담을 지켜보면서 이런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셨길 바랍니다.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 검사는 wpipainfree.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샵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WPI 초급 워크샵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샵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